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획보도 첫 번째로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그간의 경과를 살펴봅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에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했으나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기독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교육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경찰선교회가 순직 경찰관 유자녀와 투병 경찰관을 돕기 위해 특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기획을 연속 보도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간의 사회적 분위기와 경과를 살펴봅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개인의 종교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1939년 일제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을 구속한 이른바 등대사 사건이 국내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의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1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90년대에 3년으로 개정되고 2000년대 들어 1년 6개월로 줄면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병역 거부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때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입영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입영 기피죄로 재판받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1968년 유죄 판례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에 힘을 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후 병역 거부자들의 꾸준한 헌법 소원 제기와 소송은 108건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냈고 헌재는 지난 6월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병역 종류에 대체 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19년 내에 병역법 개정을 판시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기존 유죄 판례를 뒤집고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과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면서 팽팽한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진 양상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경기 과천시에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했으나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과천시청은 관련 서류가 미비해 신천지의 건축 신청을 반려했다며 서류가 보완되면 추후 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과천 중앙동에 위치해 있으며 신천지 소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곳에서 7층짜리 업무시설 신축을 시도 중입니다. 이에 과천 시민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신천지 모임 장소로 사용되며 그들의 성지가 될까 우려된다며 건물 신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천지의 이 같은 종교 업무를 위한 시설 건축 시도는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신천지는 수차례 건축 허가 신청을 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건축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기독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페미니즘 강연을 열어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성 문제를 둘러싼 토론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한동대는 지난해 12월 성매매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을 두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토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일을 저는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모든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내가 스스로 나의 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 충분히 사고 팔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성노동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폴리아몰이라고 하는 비독점 다자연에 애인이 2명 있어요. 난교라고 막 하죠, 사람들이. 학교 측은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사전에 강연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학교는 논의 끝에 관련 학생들을 징계했습니다.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의 건화기념 아래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옹호하고 비도덕적 성문화를 공공연히 언급한 강연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한동대 학생 A씨는 한동대 교목실장, 학생처장, 교수 등 학교 측 관련 인사 3명에 대해 최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폴리아모리로 살고 있는 자신의 생활이 교수들에 의해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A씨 본인이 언론 인터뷰와 게시글을 통해 스스로를 공개한 상황이었고 학교는 사퇴 경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공지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공파 이제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좀 계속 많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런 걸 해서 저도 교수하고 학생이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문제가 된 폴리아몰이란 비독점적 다자연애를 뜻하는 말로 이것을 지향하는 이들은 일부 일처제를 비판하며 일부는 집단혼 형태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도 해 도덕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오는 8일 소송과 관련된 첫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들은 해당 재판이 사상의 자유란 이름으로 기독대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여성위원회에서 목회자와 기독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총신대 김성원 교수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녀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며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르침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성숙이라며 리더십, 창조성, 희생정신 등 보이지 않는 학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 만큼 올바른 자녀 교육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경찰선교회가 순직 경찰관 유자녀와 투병 경찰관을 돕기 위한 뜻깊은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바자회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자회에선 의류와 식료품,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경찰선교회는 나라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관의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부상으로 장기 투병 중인 경찰관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자회에서 모아진 수익금은 연말 성탄 예배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선교회는 지난 2004년부터 경찰의 날을 기념해 바자회를 열고 지금까지 1,170명에게 총 6억 200만 원의 장학금과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서울신학대학교 축제에 참여한 가수 홍진영 씨. 학생들은 예쁘다를 외치며 홍진영 씨를 극찬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홍진영 씨는 감기에 걸려 목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나타났는데요. 이 학생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기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을 내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진영이 누나가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축제에 왔는데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신유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신학대학교 학우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학생은 노래 실력도 뽐냈다고 하죠.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가수 홍진영 씨. 감기 다 나으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 오페라단이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을 마쳤습니다.
리골레토는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대표작인데요. 공연은 16세기 이탈리아 만토바 공작의 호화로운 살롱에서 열리는 무도회장 장면으로 막이 오릅니다. 매일같이 여성과의 만남을 즐기는 만토바 공작, 그리고 이에 환멸을 느끼는 주인공 리골레토. 리골레토는 공작으로부터 딸 질다를 보호하기 위해 자객에게 공작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어긋나고 결국 아버지 리골레토를 대신해 딸 질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리골레토는 아버지를 대신해 죽음을 택한 딸과 딸의 죽음을 통해 주인공들이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내용의 비극 오페라인데요. 관객들에게도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준비 시작!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설리번 학습지원센터가 시각장애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가족운동회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서울맹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가족운동회는 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받는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모두 20가정이 참여했다고 하죠. 가족들은 함께 볼링, 줄다리기와 같은 체육 활동을 즐겼는데요.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8일 뉴욕에서 열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그간 답보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그간 비핵화 검증과 제재 완화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쳐온 터라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정착 논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 미지수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범진보 진영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범보수 진영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이낙연 총리가 16.0%로 1위를 달렸고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황교안 전 총리가 14.8%, 유승민 전 대표가 14.7%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손학규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6.1원 하락한 1,684.2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유사들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된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새벽 타계한 배우 신성일 씨의 연결식이 6일 거행됐습니다. 연결식엔 부인 엄앵란 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친지, 원로 배우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한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오직 영화를 위해 살다 간 선생의 진정과 열정을 잊지 않겠다며 선생이 그토록 사랑한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영락교회와 일터소명 미니스트리즈,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터소명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청년, 멘토를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엔 일터소명 미니스트리즈 방선기 대표, 개그우먼 정선희, 가수 양동근 등이 참석합니다. 또 로봇다리 김세진을 세운 어머니 이야기란 제목으로 양정숙 집사의 간증도 이어집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오는 20일 대중문화 키워드를 통해 한국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포럼을 진행합니다. 연구원은 방탄소년단, 어벤져스, 유튜브란 3가지 키워드를 통해 문화적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런 열풍이 한국교회에 전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오는 12일 남서울교회에서 제16회 피스메이커의 날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응답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복음 통일을 위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함께 논의합니다. 또 피스메이커 창립 16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됩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오는 26일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다음 세대 목회 전략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깨동무 대표 윤은성 목사,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